이등병 시절 이야기 합본 제20편 교육 측정과 성과 측정. 그동안 올린 이등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등병 시절 합본 제20편은 그동안의 교육과 훈련을 평가하는 측정 이야기입니다. 이등병 시절 68번째 이야기. 사단 교육 측정 1. 측정 준비. 첫 번째. 사단 교육 측정은 사단 차원에서 예하부대의 훈련 정도를 측정하여 평가하는 일종의 전투력 시험입니다. 이런 측정은 지휘관들의 업무 능력 평가와 연결되기 때문에 각 부대 지휘관들은 눈에 불을 켜고 측정에 대비합니다. 그들의 진급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대는 이번 측정에서 가장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바로 한 달 동안의 경계 파견 근무 때문입니다. 남들은 측정에 대비하여 빡세게 훈련할 동안 우리는 편하게 생활하다가 측정을 겨우 일주일 남겨두고 돌아왔으니 우리의 전투력은 그야말로 바닥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자대 복귀한 그날부터 그야말로 무자비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체력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구보와 측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격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훈련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습니다. 1. 구보. 새벽 5시 30분. 평소 기상 시간보다 30분 빨리 기상하여 곧바로 완전군장을 꾸립니다. 군장이 완료되면 즉시 집합하여 1조점호를 실시하고 6시 정각에 구복길에 오릅니다. 목적지는 송우리 다리까지 왕복 10km. 매주 수요일 전투 체력이 날에만 실시하던 완전군장 구보를 매일 아침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견 나가 있는 동안에는 연대를 한 바퀴씩 돌았다는데 연대 전병력이 부대 내를 구보함으로 문제가 많아 구보의 반환점을 바꿨다고 합니다. 완전군장을 메고 구보를 시작하면 새벽 공기의 상쾌함을 느끼기도 전에 벌써 땀방울이 흘러 얼굴을 적시고 옷을 적시고 등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비록 새벽이지만 5월의 날씨는 이미 초여름의 기운을 느끼게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과 손등을 타고 내린 땀방울이 포장된 도로 위로 떨어져 점점이 땀자국이 늘어가기 시작하지요. 새벽 식전에 고픈 배를 움켜쥐고 뛰다 보면 3-4km도 못 가서 육체는 힘이 빠지고 뱃속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그동안 파견 생활로 한 달 동안 구보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던 터라 갑자기 하는 구보의 다리도 아프고 허리에도 무리가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뛰어야 했습니다. 육군 보병 이등병이기에 내게 주어진 임무가 이것이기에 뛰고 또 뛰어야 했습니다. 아니 낙오하지 않기 위해 뛰어야 했습니다. 고참병들의 고함 소리와 날아드는 개머리판에 얻어맞지 않기 위해서라도 죽으림을 다해 뛰어야 했지요. 10km 구보를 마치고 돌아오면 온몸은 땀으로 목욕을 하고 모두들 뼈없는 문어처럼 흐느적거렸습니다. 축 처진 어깨에 허기져서 쓰리다 못해 아파오는 배. 그러나 이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주 작은 일과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직 본 게임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지요. 2. 주간 사격. 아침 식사가 끝나면 편제 장비를 들고 사격장으로 향합니다. 공용화기인 M6 공기관총과 자동화기, 개인화기를 메고 또 타켓트와 교보제 등을 들고 도촌이 공용화기 사격장 또는 자동화 사격장으로 갑니다. 연대의 모든 병력이 사격하러 가기 때문에 다른 중대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자리를 잡기 위해 사격장까지 또 뜁니다. 새벽부터 구보로 무리가 간 다리에 또다시 기관총을 메고 뛰려니 그 고통은 더 가중됩니다. 주간 사격은 M6 공기관총은 300m, 400m, 500m 타켓과 개인 소총은 100m, 200m, 250m 타켓에 사격을 합니다. 기관총 사수는 개인 소총이 없기 때문에 소총 사격을 안 해도 되지만 부사수와 탄약수는 개인화기 사격과 기관총 사격을 모두 해야 합니다. 그만큼 바쁘지요. 개인화기 사격은 전진무이탁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격 자세는 훈련소에서 배웠던 엎드려 쏴, 앉아 쏴, 서서 쏴 등과는 전혀 다른 전투 사격이었습니다. 즉, 장탄된 소총을 들고 뛰어가다가
재빨리 엎드려 조준하여 사격을 하는 것인데 이때 조준하는데도 시간 제한이 있었습니다. 즉 100m와 200m 표적지에는 5초, 250m는 10초간의 조준 시간을 주었고 그 시간 안에 사격을 마치지 못하면 불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소총 사격에서는 각 표적지마다 조준점이 달랐습니다. 즉 총구를 떠난 탄환이 곧고 반듯하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리마다 높낮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00m 타켓은 하단, 200m는 중앙, 250m는 상단을 조준하라고 하는데 전진무이탁 자세에서 5초, 10초 안에 이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20발 사격을 실시하여 그중 16발, 80% 명중이면 합격이었습니다. M60 기관총 사격은 300, 400, 500m 각 타켓에 12발씩 모두 36발을 쏘는데 그중 각 타켓에 한 발씩만 맞아도 100% 명중으로 합격입니다. 그러나 한 타켓에 아무리 많이 맞아도 다른 두 타켓에 한 발도 맞지 않으면 33% 명중으로 불합격이었습니다. 골고루 맞아야 하는 것이지요. 역시 기관총은 대적 위협학이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사격이 시작되면 총성이 콩 볶듯 들립니다. 전쟁터가 따로 없지요. 총구 근방에서 먼지가 하얗게 일어나고 타켓 뒤쪽의 탄착점에서도 역시 먼지가 풀썩풀썩 일어납니다. 기관총 사격에서 빨간 예광탄은 사선을 곱게 그리며 쭉쭉 뻗어나가고 혹 날아간 예광탄이 돌이라도 맞으면 다시 빨간 선을 그리며 하늘 높이 솟아오릅니다. 이렇게 튕겨져 날아간 예광탄 때문에 산불이 곧잘 일어난다고 고참들이 말해주더군요. 다행히 우리들 사격할 때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사격하는 소리는 사격장과 봉화산과 도촌이 마을을 울리며 메아리가 되어 다시 돌아오고 또 다른 사격 총성과 뒤범벅이 되어 천지를 울립니다. 그래도 사격은 시원스럽습니다. 특히 기관총 사격은 참으로 평생을 두고도 잊히지 않을 만큼 멋지고 짜릿했습니다. 이등병 시절 69번째 이야기. 사단 교육 측정 2. 측정 준비 3. 야간 사격. 주간 사격이 끝나면 사격장으로 추진되어 온 저녁밥을 먹고 곧바로 야간 사격이 시작됩니다. 개인화기의 야간 사격은 달빛 없는 무월광시에는 35m, 월광시에는 50m의 타켓에 사격을 합니다. 지난번 전술전기 경연대회 때 그토록 헤매었던 야간 사격인지라 시작부터 걱정이 되었습니다. 삼각대기 관총의 야간 사격은 100m, 200m, 300m 등 3개의 타켓에 사격을 합니다. 기관총의 야간 사격을 위해서는 주간에 미리 사격 재원을 뽑아 놓아야 합니다. 즉, 주간에 야간과 똑같은 거리에 표적지를 세우고 주간 교도 사격을 하면서 명중점에 해당하는 전륜기 크리크 수치를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야간에 오로지 전륜기 조작만으로 그대로 사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간에도 잘 맞지 않는 기관총이니 야간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장님 문고리 잡는 격이었지요. 그래도 야간 사격에는 남다른 묘미가 있습니다. 사격하는 순간 총구에서 번쩍하는 섬광과 더불어 불이 토해져 나오고 고요한 밤하늘을 찢으며 들리는 총성. 기관총 예광탄의 빨간 사선은 더욱 선명한 궤적을 남기며 시원스레 쭉 뻗어나갑니다. 그야말로 불꽃의 향연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소총과 기관총의 총성이 뒤범벅된 속에서 짜릿짜릿 감전된 듯 놀라면서도 마음속까지 시원함을 느끼는 것은 사격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하나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격의 끝에는 늘 그 결과에 대한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격에 대한 대가는 거의가 얼차려로 지불되었는데 이번에는 중대장이 얼차려 대신 직접 체벌을 실시했습니다. 웬만해서 중대장이 직접 나서서 기합을 주거나 체벌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번에는 중대장도 단단히 결심을 한 것 같았습니다. 사격 성적에 따라서 명중률 0에서 10%는 5대, 10에서 30%는 3대, 30에서 50%는 2대씩 엉덩이를 긴 지시봉으로 때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번 야간 사격에서는 지난번처럼 헤매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경험도 있는데다가 군대 짬밥에 힘이 작용했는지 몰라도 야간 사격 성적은 명중률 50에서 70% 선을 유지해서 중대장의 체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4. 측정 과목. 이번 사단 교육 측정은 대대 단위로 실시하는데 우리 보병 중대는 구보와 사격 그리고 전술 등 3가지 항목으로 실시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를 한 중대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중대가 한 과목씩 배당받아 측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중대에 무슨 과목이 배당될지 알 수 없었으므로 우선은 모든 과목에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우리 중대는 지난 3월에 전술전기 경연대회에서 사격이 너무 저조했던 경험이 있는데다 그동안 측정에서 사격의 점수 배정이 높았으므로 중대장은 거의 사격에 올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측정에서는 전술 부문의 점수가 가장 높게 배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대는 어느 것 하나 잘하는 것이 없어 이래저래 걱정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훈련도 없이 편하게 파견 생활을 하고 온 후유증은 컸습니다. 과연 우리 중대에 어떤 과목이 걸릴 것인지 전전긍긍한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5월 9일 토요일부터 측정 전날인 11일 월요일까지는 연일 비가 내렸습니다. 며칠 동안 정신없이 몰아치던 훈련이 잠시 멈춰지고 숨을 돌릴 여유가 생겼습니다. 조기구보 안 하는 것만으로도 살 것 같았습니다. 내무교육으로 측정에 대비한 이론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토요일인 9일 밤에는 비가 조금 멈추자 득달같이 나가서 야간 사격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일요일 밤에도 야간 교육으로 측정 대비 이론 교육을 받았습니다. 측정 전날인 11일이 되자 우리 중대의 전술 측정이 배당될 것 같다는 소문이 퍼져나왔습니다. 구보는 1시간만 뛰면 되고 사격도 주야간 한나절만 고생하면 되는데 전술은 1박 2일을 꼬박 산악을 누벼야 했기에 웬만하면 걸리지 않기를 모두들 바랐는데 영락없이 우리가 걸린 것입니다. 참으로 운이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속담이 바로 우리를 두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었고 우리는 오로지 복종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중대장과 소대장 등 중대 간부들도 난감하긴 매마찬가지. 이리저리 분주하게 오가며 분대장급 이상 간부회의가 계속되고 밤에는 전술 운용에 대한 중대장의 이론 교육이 저녁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고 잘하든 못하든 또 무슨 과목을 하던 이제는 최선을 다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이등병 시절 70번째 이야기. 사단 교육 측정 3. 전술 측정. 1981년 5월 12일 마침내 우리 11중대는 32연대 3대대의 전술부문 측정부대가 되어 사단 교육 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완전군장을 메고 기관총을 들고 이틀 동안 산능선을 누빌 생각을 하니 아찔했습니다. 오후 1시 사단에서 파견된 측정관들이 들이닥치고 곧이어 훈련 화스트 페이스 비상이 발령되었습니다. 상황병의 다급한 전달. 각 소대 전달, 파스트페이스 발령, 비상시 행동 요령에 따라 신속 대처. 지금 즉시 완전 군장을 꾸리고 군장 검사 집합. 이상. 우리는 교육받은 대로 즉시 탄약 수령조는 병기과로, 식량 수령조는 식당으로 달려가서 실탄과 식량을 수령했습니다. 실제로 수령하지는 않고 표로 대신하여 따라붙은 측정관에게 그런 행동만 보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남은 병력은 즉시 완전 군장을 꾸리고 각 수령조들이 돌아온 뒤 실탄과 식량을 분배받고 군장을 메고 편제 장비를 지참한 뒤 연병장에 모여 간단한 군장 검사를 받았습니다.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다행히 1차 집결지까지 가는데 행군을 멀리하지 않고 곧바로 2대대 6초소를 넘어 도촌리 공용화기 사격장을 지나 마을 뒷산까지 갔습니다. 가는 동안 측정관들은 계속 우리들에게 상황을 주었습니다. 1시 방향 상공에 적기 출현. 하면 우리는 즉시 상계하여 측정관이 지명한 방향으로 사격 자세를 취하며 화망구성을 해야 했고 다리가 있는 곳에서 교량 폭파. 상황을 주면
우리는 멀쩡한 다리를 놔두고 옆으로 내려가 냇물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전쟁놀이 하던 것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이것을 우리는 잠옷 진지하게 했습니다. 엄연한 시험이었으니까요. 이 밖에도 측정관들은 게릴라 출현, 지뢰지대, 화생방 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면서 이에 대한 대처 능력 등을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도촌리 뒷산을 완전히 넘어가 마산리가 바라다 보이는 후사면 8분응선상에서 1차 집결지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전열을 정비하고 각 소대장과 분대장들에게 방어지역 섹타를 정해준 다음 다시 산을 넘어 도촌리를 바라보며 주간 방어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화기소대 총1분대는 1소대에 배속되어 우측 경사면에 있는 교통호상 M605에 총을 거치하고 방어를 실시했습니다. 측정이다 보니 상황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쌍방훈련 같으면 공격조와 조우도 있겠지만 측정인이 그저 측정관이 보고 상황에 맞게 대처만 하고 있으면 그들이 보고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밥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야전으로 추진되는 밥은 왜 그리 적은지 힘들게 훈련하는 걸 생각해서 평소보다 더 주면 좋으련만 야전에 나오면 평소의 절반 정도밖에 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뛰고 달려 허기진 배가 만족을 하지 못하고 금방 또 배가 고파왔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바로 주간방어 위치에서 야간방어를 실시했습니다. 야간방어 역시 별다른 상황 없이 20시에 상황이 종료되고 곧바로 야간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야간 공격 목표는 이대대 뒷산. 도촌리에서 작은 야산을 지나면 곧바로 이대대 뒷산이었습니다. 얼굴에 위장 크레용과 크레용이 없는 사람은 신문지 등을 태워 그 젤을 얼굴에 검게 발랐습니다. 그 당시 위장 크레용이 막 보급되기 시작한 터라 원활한 공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야간 공격은 야간각계 여러 상황이 부여되었습니다. 정수포행, 복지부동, 야간 포복, 조명탄 낙하 등 상황이 주어졌고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적 방어선에 들어서는 적 추진조와 청음초 처치 요령, 분진점과 돌격선 행동 요령 등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야간 공격이 끝난 시간이 밤 11시. 그대로 대대로 복귀하여 내무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야말로 측정관들의 눈치 속에 뼈 빠지게 힘든 하루를 보낸 우리 모두는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야전에서 잠을 자지 않고 내무반으로 돌아온 것에 감사하며 얼굴 위장도 제대로 지우지 못한 채 그냥 쓰러져 잠들고 말았습니다. 5월 13일 측정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주간 공격만 하면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06시 기상. 즉시 아침밥을 먹고 07시에 이동을 시작하여 어제 야간 공격의 목표점인 이대대 뒷산으로 갔습니다. 본래 어젯밤은 이곳 야전에서 자야 하는 것인데 그나마 측정관들의 재량으로 내무반에 가서 편히 자고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집결지 행동을 취하며 분대장 이상 간부들의 작전회의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주간 공격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기관총은 능선에 거치하고 앞서 공격하는 소총수들을 엄호하다가 그들이 1차 목표를 탈취하면 우리는 뒤따라 올라가고 그들이 다시 2차 목표를 탈취하면 다시 쫓아가는 식으로 공격이 진행되었습니다. 주간 공격의 최종 목표는 대레지고개로 이어진 가파른 마사토 능선이었습니다. 우리는 허옇게 벗겨진 능선을 오르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오전 11시 4시간에 걸친 주간 공격이 종료되고 측정관들은 떠났습니다. 우리는 대레지곡의 정상에 집결하여 인원과 장비를 점검하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모두들 힘든 공격에 지쳐 있었습니다. 70도 이상의 비탈진 능선을 기어 올라가느라 모두들 옷이 흑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11시 30분에 이동하여 공용하게 사격장으로 내려오니 점심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곳에서 점심을 먹고는 모두들 퍼져서 잠을 잤습니다. 안방 이불속같이 포근한 5월의 햇살 아래 꿀맛 같은 휴식을 취했지요. 그리고 자대에 복귀한 시간이 오후 3시. 측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우리들로서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는 사실 우리의 몫은 아니었습니다.
이등병 시절 73번째 이야기. 성과 측정. 육군이사단이 괜히 교육사단이 아닙니다. 교육사단의 하루 일과는 오로지 교육과 훈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육 훈련도 받아야 하지만 그 교육과 훈련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갖가지 시험을 또한 치러야 했습니다. 전술전기경연대회, 전술측정, 교육사열, 중대대대 ATT, 연대 RCT 등등 이름은 달라도 모두가 평소 우리가 갈고 닦은 전술전개를 평가하는 무대였습니다. 이 평가는 항상 지휘관의 지휘능력 평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평가 대상이 되는 지휘관들은 눈에 불을 켜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혈안이 되곤 했습니다. 그 와중에 죽어나는 것은 우리 같은 사병들이었고, 그 중에서 군 경험이 많지 않은 쫄병들의 고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1981년 5월은 우리에게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한 달 내내 거의 훈련과 측정으로 이어지는 일정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격오지 경계 파견으로 편안한 생활을 하다가 부대로 복귀한 이후 계속되는 야전 훈련으로 인해 정말 눈썹이 휘날리도록 분주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만큼 육체는 힘들어했고 고달팠습니다. 5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성과 측정이 실시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기가 팍 죽었습니다. 측정 때마다 해야 하는 그 고된 준비 과정을 또 어찌 감당할 것인지. 그동안 경계 파견으로 실시하지 못했던 훈련과 측정들이 고스란히 남아 5월 한 달을 잔인한 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과 측정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이 측정은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그리 걱정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성과 측정을 시행하는 주체가 상급부대가 아니라 바로 중대 자체로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긴장은 반쯤 풀렸습니다. 중대장이 평가하는데 비록 우리가 좀 잘못하더라도 낙제점을 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과 측정은 그동안 우리가 받은 전술전기 훈련의 숙달도를 개인적으로 측정평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매일 교육을 받고 있는 기본 과목들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과 숙달도 등을 개인별로 중대에서 평가하여 점수를 매기는 측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벼운 마음으로 임한다 해도 측정은 측정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 대충대충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교육을 받으며 배웠던 각종 전술전기의 이론 및 실기를 다시금 상고해보고 실습도 해보아야 했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마침내 성과 측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대별로 또는 편제가 안 된 분대는 다른 분대와 함께 조를 짜서 각 분야마다 돌아가며 주어진 상황에 대한 시범을 보여야 했습니다. 각 단계에는 중대장과 소대장, 선임하사들이 측정관이 되어 각 사람에 대한 평가를 기록했습니다. 마치 논산훈련소 마지막 측정을 받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18일 오전에 나는 수류탄 투척부터 시작했습니다. 모의 수류탄을 가지고 안전핀을 뽑고 하나, 둘, 셋 한 다음 멀리 투척하고 고개를 숙이며 몸을 숨긴 다음 폭발 후에 고개를 들어 확인하는 것까지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화생방. 가스 상황에서 방독면을 구추 안에 착용하는 것과 각종 작용제에 대한 설명 및 조치 요령. 그 다음은 구급법, 태권도 등을 측정하고 오후에는 대전차질의 매설 및 대전차 공격. 그리고 각계 전투로 역시 포복과 철조망 통과, 장애물 통과, 은폐와 엄폐, 돌격선 행동 요령 및 돌격까지. 훈련소처럼 세세하게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흉내는 다 내어야 했습니다. 19일에도 계속 측정을 받아야 하는데 중대장이 임의로 교육을 바꿨습니다. 중대장 생각에 성과 없는 성과 측정을 계속하느니 아무래도 우리 중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격을 실시하고자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대를 사격장으로 이동시킨 후 그동안 사격 저조자로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을 뽑아 그들에게 사격을 시켰습니다. 한참 사격을 하고 있는데 중대에서 무전이 날아왔습니다.
사단에서 교육 순찰이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대장은 즉시 사격을 멈추고 일정대로 성과 측정을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좋았다 말았습니다. 사격 저조자들이 한창 사격하는 동안 우리는 양지 바른 곳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빨리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고 부랴부랴 매복교육장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19일 오후 전에 매복 측정을 하고 오후에는 수색정찰과 대공경계 그리고 경계에 대하여 측정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군대 생활이 어느 정도 몸에 익어서인지 이 정도 측정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훈련과 측정으로 이틀 동안 연병장과 각 교장에서 뛰어다녔으니 저녁 때가 되자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백